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1월 4일 러시아 최첨단 무기 생산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공장이 그냥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올해 최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현대전의 양상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그 막강한 미사일 부대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아니, 러시아의 심장부가 공격을 당했다고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장 폭격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는지,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전쟁에 어떤 무서운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건이 발생한 게 2026년 1월 4일 새벽입니다. 러시아 본토 아주 깊숙한 곳이에요. 리페츠크주 옐레츠라는 도시에 있는 에네르기아라는 공장이었는데요. 아, 에네르기아. 근데 이 공장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공장이 그냥 평범한 무기 공장이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이곳은요, 러시아의 자랑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또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같은 이 최첨단 정밀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부품, 특수 열전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특수 열전지요? 네, 중요한 건 이걸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 유일하게요? 그렇다면 정말 치명적인데요. 이 열전지라는 게 일반 배터리랑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미사일이 날아갈 때 엄청난 충격과 열, 또 전파 방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걸 다 견디도록 특수 제작된 말 그대로 미사일의 심장 같은 부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도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그 특시 배터리가 없으면 지금 러시아가 쌓아놓은 그 수많은 미사일들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점이 이번 공격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미사일 동체, 탄두,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 이 배터리가 없으면 조준도, 발사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피해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장이 러시아판 GPS, 우리가 글로나스라고 부르죠. 아, 글로나스. 네. 이 글로나스 위성 시스템의 부품도 일부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 드론이나 전투기, 순항미사일의 정확도가 정말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눈을 잃는 것과 같은 거죠. 이야, 정말 러시아의 급소를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찔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 철통 같다는 러시아 본토의 방공망을 뚫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방공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뚫었다는 건데 정말 영화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이 총 2단계로 이루어졌더라고요. 2단계요? 네, 먼저 1단계는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레이더에 일부러 잘 잡히게 하려고 금속 반사기를 단 아주 값싼 목재 드론 30대를 먼저 국경 근처에서 날립니다. 아, 미끼를 던진 거군요. 딱하고 아주 비싼 요격 미사일을 좀 더 소모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아마 적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환호했겠네요. 네, 그랬겠죠. 하지만 사실은 값싼 가짜 미끼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속임수네요. 방공망에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2단계 진짜 공격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 55분이었어요. 방공망이 재장전하는 그 짧은 틈을 노렸군요. 정확합니다. 그 사이에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특수 탄소 섬유로 만든 팬텀 스텔스 드론 12대가 이미 러시아 영토 150km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150km나요? 네, 이 드론들은 강이랑 계곡을 따라서 지상 30m 높이의 초저공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30m면 거의 나무 꼭대기 높이로 날아간 거네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 AI로 조종돼서 GPS 신호 없이도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비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12대의 드론이 공장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정보력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드론들은 공장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아픈 두 곳을 정밀 타격하도록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아, 목표가 정해져 있었군요? 네, 첫 번째 목표는 화학 전해질 보관 창고,
특히 폭발 위험이 아주 큰 리튬을 보관하던 장소였고요. 리튬 창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고정밀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한 번 고장나면 서방 제재 때문에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수입 기계 장비들이 있었던 거죠. 와, 이건 뭐 공장을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아예 신경을 잘라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새벽 4시 15분 첫 번째 드론이 리튬 보관 창고를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화학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저희가 본 자료 영상을 보면 철골이 막 휘고 콘크리트가 녹아내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리튬 화재는 물로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물을 뿌리면 더 격렬하게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수 약품이 없으면 속수무책이죠. 네, 출동했던 러시아 소방대원 7대가 그냥 공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렸군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드론들이 3초 간격으로 조립 라인, 품질관리센터, 화학 혼합실 같은 핵심 시설을 차례대로 파괴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났겠네요. 네, 리튬 화재의 그 엄청난 열기 때문에 공장 안에 있던 다른 화학 물질 탱크랑 변압기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뭐랄까 파괴의 교향곡처럼 공장이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 정말 무섭네요. 자, 그렇다면 이 공격이 러시아에게 어떤 전략적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다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피해 규모가 궁금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이번 작전에 쓴 비용이 약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입니다. 15억 원이요? 그런데 러시아가 입은 직접적인 시설 피해만 해도 4억 달러,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와,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나네요. 하지만 진짜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십억 달러어치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재고가 이제 창고에서 썩게 생긴 겁니다. 예, 러시아가 이제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선택지가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같이 암울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 공장을 재건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 장비랑 원자재가 서방 제재로 묶여 있어서 재건에 수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데 아마 중국산 배터리를 구하려고 하겠죠. 중국산이요?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가 러시아 미사일과 완벽하게 호환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행 중에 오작동하거나 폭발할 위험도 있고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군요.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뭔가요? 마지막은 다른 무기 시스템에서 배터리를 빼내 쓰는 부품 돌려막기입니다. 아, 아랫돌 빼서 윗돌 교육이군요. 네, 이건 군 전체 전력 약화를 가져오는 임시 방편일 뿐이죠. 어떤 선택지도 러시아에게는 좋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2020년 내내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26년은 원래 러시아가 대량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압도하려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러시아 본토의 모든 군사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에 떨어야 할 처지가 된 거죠.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단 하나뿐인 특수 배터리 공장을 정확히 파괴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 전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2020년 전쟁 전략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양측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군사나 정치, 시사 문제에 관심 많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전쟁 시사 채널에서는 이처럼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